무더위 속에서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무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이 공부를 통해서 이 더위가 우리 삶에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을까라고 사실에 부합하게 보면, 즉 조건에 주목하는 삶을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피서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삶의 메커니즘의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삶의 중심에는 따까라고 부르는, 따까 뭐죠? 나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방이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라고 하는, 가래는 무엇이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를 일어나게 하는, 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고집성제가 바로 가래죠.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게 불교 안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 가래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내면에 어떤 삶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바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 나의 내면에 가래를 만드는 방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말하는 게 따까라는 거죠. 이 용어를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방을 중심으로 삶이 설명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보면 그러하죠.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형 미처법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작용, 그게 인식작용인 거죠. 그런데 인식작용에는 늘 감각의 주관과 객관 둘만 1대1로 감각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욕탐, 달리 말하면 무명의 요소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부대한다. 육내입처가 주가 되어서 인식할 때 욕탐이 부로 함께, 그러니까 부가 되어서 함께 인식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삼사화합 촉해서 거기에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형태의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욕탐 3자 간에 진행된 1차 인식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삶은 한 단계 진행이 되는 거죠. 어디로요? 이제 나의 내면의 영역으로 삶이 전개되어 가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산다는 것은 인식하는 거고 행위하는 거라고요. 무언가 대상을 인식해서 인식된 대상한테 행위한다라는 게 사는 건데, 부처님 말씀은 인식과 행위라는 것이 그냥 평면적으로 인식하면 행위가 동시에 연결되어 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인식과 행위의 중간에 이 행위에 어떤 주체적인 거, 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이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과 행위의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불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에 의해서 1차 인식되어서 식이 수와 함께 생겨나면 이제 이것들이, 생겨난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행위로 가기 이전에 인식과 행위의 중간 과정, 내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따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식, 새끼 쳐진 식이 수를 다시 인식하는데, 인식작용에는 역시 그러니까 주가 되는 인식, 그러니까 인식 주관이 있고 인식에 부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부대한다 라고 말할 때 상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은 중생들에게는 병들어 있고,
병든 상은 번뇌라 부르고 이것은 치유되는 것이다. 완전한 치유라는 것이 깨달음이죠. 그러면 2차 인식에서 무명과 탐진이라는 게 생겨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 그 몸통인 외입처의 암과 수를 인식한 결과인 수의 알무로서의 탐진 무명, 대표적으로 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두 개가 함께 한 상태를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포괄해서 말하는 인식의 결과인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부풀려진 것으로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을 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은 이때 우리가 여기에 경계선을 하나 긋죠. 여기까지는 심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여기부터는 그 생겨난 이후 이야기죠. 생겨난 이후의 활동, 행위 과정이 되죠. 그래서 생겨난 심이 자기 몸통의 절반을 이루는 탐의 작용에 의해서 탐이 내 몸의 절반이 즐기고 환영하고 붙잡아 이래 하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심의 활동에 의해서 난디라는 것을 만든다. 난디, 이거 즐김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이 탐을 몸통의 절반으로 하는 가운데에 난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리면 그것을 가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공부가 충분히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인식한 것을 인식한 대상한테 행위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나의 내면의 내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다. 요 개념이 따까로 설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내적 과정의 결과로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 가래라는 것이 이제부터 행위를 하죠. 그럴 때에 견해라는 것과 위따까라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견해는 역시 여기 인식에서도 인식의 주관과 부대하는 것이 있었듯이 행위에서도 행위의 주관은 가래가 되는 거고 견해라는 것이 부대한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래가지고 위따까라는 대상한테로 되돌아가서 행위가 시작되는 위따까의 견해가 관여하고 그 상태에서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치면 몸과 만나서 사유하는, 그래서 견해와 사유가 의업이라고 불리죠. 그리고는 사유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 생각한 그대로 다 몸과 말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원법부님하고 몇 번 그 얘기를 했죠. 강원법부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거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삶의 구조 자체가 사유까지는 사적인 거라서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는 뭐 이제 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죠. 찬다, 요게 번역하면 하고자 할 욕자인데 이 찬다가 이 내면의 과정,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설명되는 내면의 과정을 싣고 오기 때문에 탐이 라가죠. 그래서 라가 해서 탐, 욕탐이라고 불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유를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자라는 것은 원래는 욕탐이 아니라 그냥 찬다, 찬다라고 하는
한 가지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삶에 보면 이 사유까지 오는 과정이 탐을 싣고 있기 때문에 찬다가 탐과 함께한 상태로 부추겨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욕탐에 의해서 신업구업으로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게 설명되고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주목했던 건 뭔가요? 욕탐이라는 요거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다.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욕탐이 1차 인식으로 그대로 되돌아와가지고 부대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게 이만큼 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되돌아와서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이거는 한순간 이후의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1차 인식에 현재로 참여하는 것은 한순간 이전의 과거 상황을 싣고 오는 것이다. 요 개념을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욕탐 가장 중요한 개념, 삶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요 개념을 보완하는 것은 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지난주에 요 이야기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를 좀 놓고 오늘은 우선 한 가지 주제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드린 자료가 물라 뿌리의 중요 용례라는 교재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욕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짠디버부님, 이 욕탐이라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하죠. 우리가 욕탐으로 멈춰져 있으니까. 이 욕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부처님이 말해줬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경전을 꿰어서 보니까 욕탐이 이러하다라고 욕탐의 의미를 찾아내는 건데,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이 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고 힌트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힌트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욕탐을 이렇게 강조해도 불편이 없겠죠. 사실은 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본 거예요. 자, 물라, 그러니까 물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어에. 그 뿌리야 이게. 뿌리가 되는 것이란 말로 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경전에서도 뭐 나무 뿌리 이런 얘기도 흔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뿌리라고 하는 게 나무 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욕망의 뿌리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뿌리라고 하는 게 꼭 나무 밑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에서 정말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런 놈들, 이런 것도 뿌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경전에서 그 물라 뿌리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끝까지 가는 놈이요 라고 말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자, 그거를 보았어요. 자, 오늘 드린 자료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 제가 결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라라고 했고, 뿌리인 것과 예문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로 무엇의 뿌리일까라고 할 때 그 결과가 괴로움이다라고 지시되는 것.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뿌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 삐티버부님,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막연히 생각할 때 괴로움의 뿌리 이러면 괴로움의 가장
밑에까지 밑에서 작용하는 요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괴로움의 가장 밑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뭘까요? 가래? 가래. 그러겠죠. 뭐 기본적으로 보면 뭐 가래가 고진멸도 사성제의 집성제니까 가래가 뿌리지 뭐. 요거 조금 더 말하자면 이 가래의 근본에는 무명이 있잖아. 그런가 하면 또 이 무명은 번뇌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따지면 메커니즘적으로 알려지는 번뇌고 무명이고 탐이고 난디고 가래고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인식과 행위의 중간에서 행위를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들게 하는 이 과정 전체가 사실은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경전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거라는 표현을 직접 알려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그거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두카,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의 뿌리가 첫 번째는요. 잘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단어 잘린이라는 이 단어를 이 교재 만들면서 처음 봤어. 옛날에는 뭐 제가 당연히 읽어본 경전이죠. 그러면서도 경전에서 이 용어를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그 뿌리가 되는 것으로의 그 제시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자, 보면 예문에서 뭐 붓도 아후 망갈로 밑다라고 우사바치다 잘리닝 두카물랑 해서 이식일리수땅 맞지마니까 116번 경에 나와요.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잘리닝 두카물랑 이렇게 나왔죠. 두카물랑, 두카가 괴로움이라고, 물라가 뿌리잖아요. 괴로움의 뿌리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잘리니라는 단어의 주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잘리니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괴로움의 뿌리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니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lust, desire, craving 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요거죠. 갈망이라고 말하는, 근데 갈망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누가 그 말을 그걸 의미해요? 가래라고 하는 게 보통 갈망 이래 되는 거잖아. 근데 용어는 달리하지만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는 단어로 잘린이라는 말이 제시되면서 고시원님은 바로 이렇게 무언가 원한다, 열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가 바로 두카물랑,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태부부님 중요한 거 하나 찾았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괴로움의 뿌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빠디라는 단어가 또 나왔거든요. 우빠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의 근거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근거가 되는 거, 요 얘기죠. 저는 다른 경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게 중생들이, 그러니까 재생의 근거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해탈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의 근거라는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집착이라는 것에 뭐 큰 범위에 있는데, 또 다른 경전에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봤냐면 아라한이 되는 데에 끝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이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해탈한다라는 게 뭐예요? 몸도 놓아버리고 벗어나는 거잖아.
생명이라는 자체를 놓아버리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 라고 할 때 끝으로 제시하는 게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버려져야 아라한이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재생의 근거라고 번역하는 이 우파디라는 단어가 뭐 의미상으로 볼 때 그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거 몸이고 생명이거든요.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 이런 정도로 우파디는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쓸 때는 초불련의 번역이 적절해 보여요. 그 재생의 근거하고 대시해가지고 몸과 생명의 집착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우파디라는 단어야. 그런데 경전은 지금 바로 이렇게 이 몸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해탈할 줄 모르고 이 생명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해탈할 줄 모르고 어쨌든 내 몸이고 어쨌든 내 목숨이라고 이걸 붙잡는. 근데 이건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중생으로의 삶이 뭐예요? 오치온의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치온고라고 하는 괴로움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괴로움의 뿌리요. 근원이 되는 그 뿌리는 우파디, 재생의 근거, 몸과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몸과 목숨에 대한 집착. 달리 말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설명되는 본능인 거예요. 우리 알라야라고 하는 집착의 경향, 뭐 이런 모든 게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파디라고 하는 요것이 두 번째로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보면 파시자히 우파디 두카 물랑 아빠라지또 마라발랑 아제시라고 해서 마찬가지 맞지만이니까요 116번 경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그 우파디 두카 물랑 여기 뭐야? 우파디가 두카의 뿌리다 이 얘기죠. 위에서는 잘리닝하고 두카 물랑을 떼어가지고 썼고 여기서는 우파디 두카 물랑 세 단어를 하나의 그냥 복합으로 쓴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내용은 잘리니가 두카물랑이었듯이 우파디가 두카물랑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타당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다른 예문이 하나 있어요. 마치마니까야 66번 경하고 105번 경에서는 우파디 띠고 두카사 물랑띠 이래가지고 여기서 두카사라는 건 뭐냐 하면 두카, 괴로움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으로 있을 때는 그냥 원형이 나오는 거고 끊어가지고 따로 말할 때는 우파디가 두카사, 두카의 물랑, 뿌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 소유격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런 용례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운 게 그냥 쉽게 우파디 물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는 이런 건 또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전에 대한 눈이 생겨야 용례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죠? 우파디가 두카의 뿌리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찬다. 그치? 찬다라는 요놈인데 이 찬다를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뿌리인 것으로 찬다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 예문이 하나 있어요. 양낀찌 두캉 우빠짜 마낭 우빠짜 띠 삽방땅 찬다 물라깡 찬다 니다낭 찬도히 물란 두카사띠 이래가지고 바드라카 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이게요 일어나지는 괴로움 일어나지는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찬다를 뿌리로 하고
찬다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찬다를 뿌리로 하고 찬다 니다나 찬다를 원인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찬도히 물란 두카사 찬도가 찬다의 주격이거든. 그리고 이제 히라는 것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참으로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찬다는 참으로 물랑 뿌리다. 무엇에? 두카사. 예, 찬다는 참으로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위에 있는 예문들하고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내용상으로 보면 찬다라는 것이 두카하고 물라가 같이 나오는 두카의 물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도 찬다가 하여간 일어나지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찬다를 뿌리로 하고 찬다를 원인으로 하고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찬다가 참으로 물랑 두카사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해주잖아요. 중요한 개념이죠. 찬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다라는 이야기를 반복 이 찬다가 무엇일까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니 보부님, 네. 형편상 오랜만에 법회를 오셨어요. 그래도 찬다라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 알고 가시면 지난 몇 주 공부에 압축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찬다, 참으로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난디라는 게 또 나오죠. 난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난디라는 이 용어를 참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난디가 얼마나 비중 있는 교리 용어인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알아야 한다. 이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근데 난디도 부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옆에 이제 예문을 보면 마지막이니까야 첫 번째 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난디 두카사 물란띠. 뒤에 좀 길게 나오니까 그건 빼고 그냥 요 한마디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하고 그 이어가지고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마지막이니까야 일본경에서 이게 꽤 여러 번 반복돼요. 난디라고 하는 이거가 사실 사람들이 주목 안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마츠마니까야 첫 번째 경, 그 중요한 경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스님, 네. 다른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찬다가 네.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다 괴로움의 뿌리라는 얘기로 들리나요? 어떻게 이렇게 봐야 돼요. 지난주인가 우리 시법 얘기했죠. 시법 얘기하면서 십악업은 그냥 십악업일 뿐이지요. 어차피 악업이니까. 다른 이 부분도 이전에 공부하신 걸 거예요. 십선업을 얘기할 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십선업하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두 가지로 답을 해야 된다 이랬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교리는 그 오치온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교리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라한이 업을 지을까요? 라고 말할 때 업이라는 것의 일차적인 의미 영역은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중생의 영역에서 설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선업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중생의 영역에서 번뇌의 영향 위에서지만 그러나 삶을 향상하자, 복을 만들자, 공덕을 짓자라는 거로 십선업을 우리가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의미, 중생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즉 고와 고멸을 위해서 설해진 이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아라한은 업을 안 짓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전은 우리가 내일 팔정도법회에서 그 공부할 거거든요. 경전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라한은 아니 업이라는 게 뭐예요? 업은 기본적으로 심,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즉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행위하는 게 업이잖아요. 아라한도 일단 살아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삶이 완성된 분인데 그 아라한도 어쨌든 그분도 살아가잖아요. 이 몸과 함께하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살아가는데 그분 아라한의 삶도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행위하는 삶이라고. 심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행위하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업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불교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말하는 중생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설해진 교리, 이 측면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아라한은 업을 안 짓는 거야. 그러나 그 아라한의 삶도 마음을 원인으로 신구의로 행위하며 살아가는 이거는 그 자체가 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특수한 영역의 업이 아라한이라는 특수한 삶에 대해서 부가되어 설명돼야 되잖아. 지금 따르니 부부님 아라한도 업을 짓지요 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분명히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이 있다. 아라한도 업을 짓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이런 측면, 경전은 전반적으로 고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목적성 안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멸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서 쓰잖아. 멸이라고 하는 것이 멸이 뭔가요? 번뇌를 부수자.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것을 멸이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래가지고 경전에서는 많은 곳에서 수의 멸 이러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중생이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삶에서 번뇌 위에서 이루어지는 낙고불고불락이라는 이런 느낌이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버려진 그러한 해탈된 삶에서 경험되는 해탈의 즐거움, 이런 것은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의 멸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그러니까 상수멸이 돼도 그 상태를 느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바로 중생으로의 이런 느낌이 소멸한 거죠. 총멸이라고 하는 것도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난다라는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잖아. 다만 중생으로의 영역,
무명의 요소와 함께하는 그런 촉이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욕탐이라고 하는 요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하죠. 수행이라는 것이 뭐 이쪽을 제어하는 거로도 나오지만 욕탐을 제어하는 것으로 수행이 또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차 인식에 부대하는 것으로 욕탐에서 탐을 떼어내고 욕만, 그러니까 찬다라가에서 라가를 떼어내고 찬다만 오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경전에서는 보면 해탈된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찬다에서 라가를 떼어내는 상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찬다 자체의 소멸이라고 말하지. 그때 찬다가 소멸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러니까 찬다라는 이 양방향성을 가지고 1차 인식에 부대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야. 여기서 총멸이 세 개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듯이 여기도 찬다의 멸이라고 하는 것은 찬다가 인식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찬다의 그 상태가 어떠냐 하면 멸에서 번뇌가 부수어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상태. 근데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 탐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찬다로서의 작용성만 있는 이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경전은 바로 멸의 개념, 중생의 영역에서 목적하는 불교 교리, 이런 측면 때문에 찬다의 멸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찬다가 완전히 가라앉는다, 찬다의 소멸.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따르니 부부님 질문이 바로 요건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개념으로 안 보고 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1차 인식에 부대하는 어떤 작용성인데 뭐 요렇게 본다면 이 찬다 자체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면 이거는 아라한도 그렇게 살잖아. 그죠? 아라한도 탐을 떼어냈을 뿐이지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데에 찬다가 부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그럼 아라한의 삶도 괴로움이 돼야 되잖아. 찬다가 있으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답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지금 설명드린 멸이라고 하는 개념, 이 교리가 전체적으로 고멸의 실현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설해졌기 때문에 번뇌와 함께하는 그 영역, 달리 말하면 업이라는 거, 아라한은 업을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맞고, 그러나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 번뇌의 영향 위에서의 영역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것을 보면 괴로움의 그 영역 안에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이 찬다, 그 영역 안에서는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근데 그게 왜 괴로움의 뿌리가 되냐 하면 찬다가 결국 이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거잖아. 그죠? 이게 삶의 연속성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얘기한 거죠. 전지부부님 이게 아니 한순간 이전에 미웠다고 왜 지금도 미워야 돼? 한순간 이전에 이뻤다고 왜 지금도 이뻐야 되냐? 만약 이것이 찬다에 의해서 연속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한순간 이전에 미웠다는 거를 연결된 개념으로 지금도 네가 미울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찬다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질문 잘 주셨고, 그래서 찬다가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부분 아주 훌륭하게 우리 정리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메커니즘상에 나타나지 않는 잘리니하고 우파디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죠.
그리고 짚어봐야 되죠. 메커니즘 상에 나타나는 찬다라는 요거하고 난디라고 하는 요거, 요 두 가지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부처님은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난디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행위의 중간에서 진행되는 내적인 과정, 여기서 가래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삶을, 중생의 오염된 삶을 행위와 인식으로 반복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가래의 형성 과정 중에 꼭대기에 있는 게 난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탐이 가래의 뿌리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걸 굳이 난디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닦아라고 하는 과정의 꼭대기에 있잖아. 문 여는 동안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찬다에도 찬다 니로다라는 말을 쓰나요? 찬다 니로다. 찬다 니로다라는 말을 직접 본 거는 잘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잘 기억이 없고, 다만 이제 그 운나바 바라본경이 두 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에서 보면 이제 그 얘기하죠. 왜 부처님 아래서 범행을 닦을까라고 할 때, 찬다를 가라앉히기 때문이라고 거기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 대신에, 그러니까 니로다 대신에 찬다 우파사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라앉힌다. 그런데 그 가라앉히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여의족이 지시가 되거든. 그럴 때 이제 그 사여의족이 찬다 사마디, 그러니까 찬다를 중심으로 삼매를 성취해서 노력하는 상카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을 그래야 한다고. 찬다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찬다를 중심으로 하는 삼매를 말한다는 게 이게 틀린 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아난다 존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원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억이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원에 갑시다라고 할 때 공원을 가자라고 나를 이끌고 가는 이게 뭐냐 하면 찬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의욕이고 하는 이제 찬다죠. 그래가지고 찬다에 의해서 가가지고 공원에 왔어. 그러면 공원에 내가 도착했다라고 하면 공원에 도착한 그때도 공원에 가자라고 하는 찬다가 찬다가 계속 있습니까? 라고 하니 이 무슨 얘기요? 공원 가려고 하는 찬다가 공원에 도착했으면 다 왔으니까 이제 그 찬다는 가라앉았지 뭐. 라고 말할 때에 보시오.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찬다로서 찬다를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제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질문하신 니로다가 직접 쓰이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찬다가 니로다 소멸과 직접 연결되는 용례가 있느냐 하는 건 제가 찾아볼게요. 그건 지금 내 기억이 없거든.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 찬다를 가라앉힌다라는 요 개념이 요 멸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일반 중생이 살아갈 때 어떤 찬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찬다가 있고 어떤 찬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찬다가 있잖아요. 성격상 모에 대한 찬다는 모에 대한 찬다는 찬다의 대상에 따라서 그럴 경우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선 쪽이라 하더라도 그 찬다의 작용이 과하면은 그것이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찬다의
의 차이가 아니고 그 찬다가 어떤 탐과 함께 하느냐 그 측면으로 봐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타르가 좋아요. 찬다 자체가 이러하다 저러하다의 문제보다는 그 찬다와 함께한 탐의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탐도 욕탐, 색탐, 유색탐 있듯이 뭐 또는 단말아가도 있잖아. 탐에는 법을 탐해가지고 법을 붙잡으려 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찬다 자체의 문제보다는 라가를 어떤 거를 연결했을까 그 측면으로 보시는 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찬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그 뿌리가 된다라는 개념을 주목했고, 그 중에 우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잘린이 갈망이라는 것과 우파디 재생의 근거, 몸과 목숨에 대한 집착, 요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 상에 나오는 찬다하고 난디.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여간 두 가지는 찬다와 난디 두 가지는 메커니즘 상에 있는 것이다. 요거 우리가 이건 주목한 거로 하자고요. 우리가 그리는 메커니즘 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난디하고 찬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게 가장 중요하냐? 조금 전에 본 거죠? 난디가 뭐냐 하면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간에 이러한 삶의 오염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중간 과정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행위와 인식의 오염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삶의 커다란 구조상에서 볼 때 바로 중간에서 가래를 만드는 그 내적 과정의 꼭대기에 있는 게 난디이기 때문에 이 난디가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찬다라는 것은, 찬다는 뭐예요? 기본적인 특징이 양방향성이잖아.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우리 삶의 두 영역, 광옥 부부님, 인식과 행위라는 우리 삶의 두 영역을 연결해 주는 걸 누가 하냐고. 그걸 찬다가 하잖아.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행위와 인식의 연결자로서의 찬다, 그 안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가래의 형성 과정의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의 난디. 요 두 가지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메커니즘적으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요 뿌리에 대해서 주목한 거는 아주 의미 있다라고 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요. 뿌리로 나오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좀 더 제가 주목했어요. 자, 앞에는 결과가 두카, 괴로움이었죠. 요번에는 아가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잘린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못 봤지만 아가라는 단어도 사실 잘 못 보는 단어인데, 이 아가가 의미가 뭐냐 하면, 자, 그 예문 밑에 보면 제가 별표해서 적었어요. 1. 더 스카이. 그 오온 밑에. 그 아가가 의미가 1번 더 스카이, 2번 그립, 페인, 3. sin, misfortune. 이러니까 이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 빼고 나면 아주 그 비탄 거,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가가 두카, 고라는 말과 다른 용어이긴 하지만 의미하는 거로 보면 하여간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 아가의 뿌리가 되는 것은 나쁜 거겠지 뭐. 그런데 이제 경에서, 자, 이게 22번 상류다의 31번 경 아가 물라 땅, 아가 뿌리 경이에요. 여기서 이 경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색수상행시 오온은 아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은 아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을. 그리고는 그 색수상 행식이라는 아가의 뿌리가 무엇냐라고 하니 가래다라고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가 공방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인식과 행위의 중간 과정에서 행위 인식의 오염을 만들어내는 중간 과정의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고집성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가래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괴로움의 뿌리라는 용례로는 가래는 안 나왔어. 그리고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경에서 보면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두카라는 단어 대신에 아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참 애기 엄마들 뜻인가? 하필 발음이 아가야, 아가. 아가가 약간 비탄이고 고통이고 불만족이고 그러니까 불행이고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아가의 뿌리가 뭐냐 하니 가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동의 형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22번 상류다의 31번 경은 색수상행식 5가지는 아가다. 이건 뭐예요?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라는 그거죠. 오치온고 그것의 뿌리는 가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다른 의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가라는 단어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야 하는 용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선 참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 썼네. 밑에 보면 이제 결과의 밑에 보면 안야나라는 말이 나왔죠. 안야나 이거 무슨 말이죠? 뭐지? 그렇죠. 냐나라는 말이 이게 알미잖아요. 근데 아라는 건 부정어고 에나나는 발음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무지라고. 안야나. 무지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팔정도에서 정견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냐나,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 나타나죠. 요거 사땡견에는 뭐로 나와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안냐나로 나오거든. 그런가 하면 무명이라는, 그러니까 그래 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또한 마찬가지야.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나와요. 안냐나. 명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냐나 알무로 나와. 그러니까 안냐나 요 무지라는 것은 무명의 몸통이기도 하고 사견의 몸통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표를 만들면서 그걸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결과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요 안야나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빠자삐따라는 단어가 연결돼서 나오는데 예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야나 물라빠바와 빠자삐따 7번 상류자의 18번 경인데 자 밑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안야나는 이그노런스 무지야. 그 다음에 빠바와라는 것은 오리진 소스에서 뭐 이건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빠자삐따라는 말은 desired, longed for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desired, longed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요 잘린이에서 본 거와 같은 거지. 갈망. 그죠?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라고 나오지만 이게 그대로 그러한 것 이래가지고 갈망된 것, 뭐 갈망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그러니까 뿌리인 것하고 결과를 이렇게 바꿔야 돼. 여기서 안야, 그러니까 안야나 물라빠바 와 할 때 와에 장음되어 있죠.
요 장음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빠바와라는 말에 탈격이라는 격이야. 그래서 이것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지라는 뿌리 근원으로부터 빠져삐다 갈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런 그 자료를 만들면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놨는데 결과인 것이 빠져삐다 갈망이 되는 거고 뿌리인 것으로 안내하나 무지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거 바꿔 놓으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 아, 예. 그렇지. 무지로부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요. 제가 이 탈격이라는 부분을 미처 못 보고 무지를 결과라고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격의 차이가 있어서 무지가 뿌리고 갈망이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 갈망이라는 또 다른 단어의 뿌리로 무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마지막 예문하고 첫 번째 예문하고를 연결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갈망이라는 잔린이 이게 괴로움의 뿌리였잖아.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예문에서는 어떠냐 하면 안냐나가 무지라는 것이 잔린이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래 되잖아. 근데 안냐나 무지라는 것을 제가 조금 뭐라고 했어요? 견해에도 있지만 무명이라는 것도 무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잔린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은 대표적으로 가래를 말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연결 관계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래, 난디, 다 같은 개념으로 이런 그 가래가 괴로움의 뿌리인데 요거 한 단계로 더 들어가 보면 무명을 뿌리로 하는 가래가 괴로움의 뿌리야.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연결이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십지연기와 십이연기가 있잖아요. 십지연기라는 것은 무명을 조건으로 심이 생겨나는 행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노사까지를 가는 거고, 십지연기라는 것은 그냥 요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딱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초기, 수를 조건으로 이렇게 가면 십지연기잖아요. 십지연기적으로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나요? 가래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어쨌든 가래가 뭐요? 이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십지연기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가래가 근원인데,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가래가 제거될 수 있는지, 만약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죠. 바로 가래라는 것이 딱가 안에서 무명과 행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다. 요걸 설명해 주는 게 십지연기 앞에 무명과 행으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은 십지연기가 아니고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포함한 12연기가 깨달음의 본질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잔린이가 두카의 원인, 두카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잔린이가 어쨌든 가래, 그러니까 갈망, 이거는 이제 하여간 가래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문 하나를 더 보면, 그런데 갈망이라는 그게 무명이라는 이 무지를 몸통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라고 닦아내면의 이야기를 설명해 준 거죠. 이렇게 참 보면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경전을 뺀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의미죠. 결국은 모아보면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참 좀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이 메커니즘의 차원에서 찬다의 중요성을 말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아주 그 중요한 교재 하나를 만들어서 찬다와 난디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그 뿌리의 용례로서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본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찬다와 난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난디는 인식과 행위라는 두 영역의 가운데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딱가라는 가래의 형성 과정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행위와 인식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자로서의 찬다는 인식과 행위 두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상의 이 두 가지가 괴로움의 뿌리로 제시되었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네, 맞아요. 예. 교수님, 그냥 하나 의견이 나서 그런데 네. 우리가 수행할 때는 난디를 이제 제거하는 게 염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찬다를 제거한다는 욕탐에 들어가나 그러면 찬다를 제거하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찬다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고도는 뭘로 해석해야 되나? 그거는 달리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저께 부산법회에서 우리 수업 보고 올라간 게 낑숙가 나무 비유경이라는 경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경전은요.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라고 말하면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22번 상류다의 두 번째 경에서 이사가는 비구한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외지에 이교도들이 그대들의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그 대의를 물으면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욕탐을 제어하는 것으로 가르침의 중심을 말해 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은 경전들은 육척처의 소멸이라고 척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가래를 소멸하는 거고 집착을 소멸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뭐니 해도 그 중간에는 중심에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누진이잖아. 누진명, 누진통에서 깨달음의 본질은 여기에 두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그 낑숙가나무 비유경이 뭐냐 하면 누구한테 물었더니 이게 불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고 말해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우님한테 그래 질문을 해봤어요. 그 이제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유사하게 생각되는 비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 대답을 딱 하더라고. 그래서 와 법우님 저하고 통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하고 낑숙가 나무 비유경에서 요거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욕이라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전체를 말해도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비유가 다릅니다. 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는요. 원래 코끼리는 코부터 귀부터 몸통에 다리에 꼬리까지 다 있는데
장님이라는 이 인식하는 사람이 안근에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통째로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안근이 고장냈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는 이 촉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닿은 만큼밖에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진 거는 잘 못 본 거예요. 전체 중을 여러 개 잘못 본 거야. 그런데 이제 낑숫가나무 비유경에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끌어오니까 좀 잘 연결이 안 되지만 낑숫가나무 비유경은 그렇게 말해. 낑숫가나무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냥 그 나무 그루터기처럼 생긴 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저기 아카시아 꽃처럼 생긴 거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잎새가 많고 뭐 니그로다 나무처럼 생긴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비구가 어떤 비구한테 질문을 하니까 비구들마다 어떤 비구는 이 자리를 답으로 말하고, 어떤 비구는 이 자리를 답으로 말하고, 어떤 비구는 이 자리를 답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답이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부처님, 제가 어떤 것이 봄에 아주 청정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낑숫가나무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능력의 문제 때문에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 나무가 그랬어. 낑숫가나무가 그루터기 상태로 있을 때 본 사람은 그거를 정확히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어떤 때는 그 대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육척처의 멸이라는 것이 공부다. 그런가 하면 주로 많은 곳에서는 누진이 공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욕탐을 공부다라고 본 사람도 틀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완성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면 된 거야. 육척처를 멸하자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니야. 육척처의 멸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면 된 거야. 누진은 당연해. 누진에서 아라한이 되면 된 거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욕탐을 제어해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겠어요? 욕탐을 제어해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 8정도겠죠. 그죠? 육척처의 멸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 뭐겠어요? 그것도 8정도라고. 누진에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도 8정도라고. 그러니까 삶의 과정 중에 그러니까 12연계라는 게 그렇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쭉 연결해서 노사까지 가는 이 12단계 중에 그러니까 메커니즘의 연결이죠. 그 중에 어디든 한 군데만 끊어내면, 한 군데만 끊어가지고 이 조건 관계를 해소하면 해탈하는 거잖아.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부처님은 이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 부분을 중심으로 말하면서 이쪽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지. 어디에서 끊어내든지 간에 끊어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8정도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짠디버부님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욕탐을 제어하자라고 하면 욕탐을 제어하는 수행법이 따로 지시된 게 있을까요? 난디는 염호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사실은 난디를 제어하는 방법이 염호인데 염호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고. 8정도 수행의 과정에서
아까 밖에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 위에서 법의 밑바사나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하면 딱가 문 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염호 이탐 소멸해 가지고 완성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실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장황하게 말을 하는 거밖에는 아직 제 솜씨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질문하신 부분은 의미가 있는, 사실 우리가 질문하고 가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여간 요기가 염호라면 요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말을 하자면 감각기능의 단속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감각기능을 단속한다는 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니미따를 인식하지 않는 게 감각기능의 단속이잖아. 니미따를 인식하지 않으려면 욕탐이 제어돼야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 12연계를 구성하는 이 전체적인 조건관계의 연결 가운데 어느 한 군데든지 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대등한 문제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끊어내더라도 한 군데만 끊어내면 그걸로 삶은 완성되는 거예요. 12연기, 즉 고의 발생의 과정이 끊어져서 고멸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접근할 때 끊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12연기를 말하고 8정도를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봅시다. 제 스님과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비구들이 이런 메커니즘 전체 그림을 알았더라면은 사실 번뇌가 있는데 욕탐이 끊어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그게 돼야지 그럼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어떤 한 자리를 말해서 요 요소를 말하고 요 요소를 말했을 뿐이지. 그렇죠. 사실 욕탐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번뇌가 없어져도 육척이 멸하려면 사실 번뇌가 없어져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된 거라서. 그럼요. 만약에 그 당시에 메커니즘을 알았더라면은 그런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이 이거잖아요. 욕탐이 제어되자, 탐을 끊어내자라는 거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영역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 영역에 있는 참다 자체가 가라앉아야 되는, 하여간 어쨌든 그걸 하자면 탐이라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과정 밟아서 온 거니까 탐을 끊어내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끊어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인 거고,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예. 다른 요소를 대가지고 네.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참 멋진 표현 하나 만들어낸 건, 뿌리가 되는 것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메커니즘 안에서 보는데, 이 메커니즘 안에 있는 두 가지 뿌리가 왜 뿌리일까? 라고 하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식과 행위의 중간 영역에 있는 딱강, 가래의 형성 과정에 꼭대기에 있는 고놈을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인식과 행위라는 구체적인 우리 삶을 행위로부터 인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줌으로써 행위와 인식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가 참다. 그게 참다기 때문에 참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말한 이 의미 보면 우리가 메커니즘 공부에서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해야 될 이야기는 못 갔는데 그냥 지금 드린 요 자료에 뒷장 하나만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뒤에 장 보면 물라의 중요 용례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아가 물라 얘기 있고, 안냐 물라 빠바바 빠자삐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뿌리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용례 뒤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얘기고, 잘리닝 두카물랑 보았고, 우파디 두카물랑 보았고, 우파디 두카사 물랑 보았고, 참다 물라카 아우소 삿배 담마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또 뿌리경이라고 하는 두 개 경전에서 보면 요 삶의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거기서 보면 참다가 모든 법의 뿌리가 된다,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모든 법들의 뿌리가 되는 게 참다다라고 해서 참다를 또 좀 강조해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꾸살라물라 아꾸살라물라라고 해서 모든 유익한 것들, 행복을 만드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무엇냐. 또 아쿠살라물라, 모든 무익함, 괴로움을 만드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게 무엇냐라고 해서 탐진치는 무익의 뿌리고, 무탐무진 무치는 유익의 뿌리고, 이렇게 또 설명되는 경전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참도히 물랑 두카사는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다사나 물리까라고 해서 봄의 뿌리가 되는 거라는 것도 뒤에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친랑 물랑 두카사, 그래서 괴로움의 뿌리를 끊어내고 나티 다니 뿌나빠오, 이제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달음의 선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요니소 마나스카라 몰라카 담마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래를 뿌리로 하는 10가지 법 보았었죠. 근데 여기선 가래 대신에 요니소 마나스카라가 뭐야? 열이 자극이잖아. 그러니까 가래가 함께하는 상태는 아요니소 마나스카라, 비열이 자극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 상황인 요니소 마나스카라를 뿌리로 하는 9가지 법이 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된다라는 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가자라는 목록을 잡아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난디 두카사 물란 이제 원 보았고 그래요. 자, 요 뿌리가 되는 것 중에 오늘 설명하지 않은 것은 뒤에 기회를 잡아서, 아니면 뭐 우리 카페에 제가 교재로 올려드리든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은 원래 요거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하고, 오늘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 이게 이제 공부가 다음 단계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욕탐이라고 하는 요게요, 1차 인식으로 식으로 쭉 와서 2차 인식으로 딱까 거쳐서 난 가래로 윗닦아 의도 기대지향 사유로 뭐 신업고업도 가지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니, 그보다는 순환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 가는 거 일단 좀 배제하고 보면, 찬다라는 것 때문에 요렇게 1차 인식 닦아 사유, 욕탐 요 부분을 뺑뺑뺑뺑 돌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순환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순환고리. 그리고 이제 이어서 봐야 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요거는 좀 작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작은 순환고리가 참다를 중심으로 있다면, 이제 참다에 의해서 부추겨져 가지고 신업, 부업, 의업, 그리고 이 밑에 뭐 윗닦아 이런 이제 행위가 있잖아요. 이 행위가 오염되었다, 가래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식이 머무는 이야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은 경전이 먼저 나눠드린 거지만 의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지 맙시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그냥 오늘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가만 좀 소개할 건데, 이 의도경이라는 경전에서는요, 이 영역을 세 개로 나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략 신업, 부업, 의업 요 영역을 하나로 놓고, 그 다음에 위탁가에서 지향이라는 요 부분은 몸과 함께하지 않은 행위 영역이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의 영역으로 놓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의도라는 것을 이제 대표로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닦아. 이 가래의 형성 과정, 가래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서 한 가지 말을 해주는데, 1번과 2번과 3번이 다 작용하면 식이 머문다. 그리고 1, 2는 작용하지 않는데 3번은 작용한다. 이래도 식이 머문다. 그리고 1, 2번도 작용하지 않고 3번도 작용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거 3번, 그러니까 딱가의 영역 이렇게 봐야겠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아누세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잠재하다라는 말이에요. 잠재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요? 닦아 바꾼, 이건 어쨌든 몸과 함께 하든 아니든 구체적인 행위 영역이잖아요. 그죠? 인식과 행위고 행위 중간에 닦아가 있잖아. 행위 영역을 두 개로 나눠놓고 행위 영역에 문제가 있든 그리고 닦아에 문제가 있든 어쨌든 문제 상황일 때는 식이 머문다. 그리고는 행위 영역의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그 얘기했죠. 저기 그 사념초 수행에 의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닦아의 문을 여는 이 과정.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들었다,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삼매에 왔다, 뭐 이래 되면 이쪽 행위 영역의 문제는 일단 다 정지가 된 거잖아. 행위 영역의 문제는 그 삼매 상태에서는 해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행위의 오염은 일단 일시적이나마 제거가 된 거야. 그게 X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닦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닦아 내면의 문제는 청소를 못한 거야. 그러면 비록 구체적 행위 영역에는 문제를 좀 정지시켰다 해도 닦아 내면의 문제는 아직 있잖아요. 그럴 때도 식은 머문다는 거예요. 새끼 부사절. 그리고 아니. 예.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행위 영역도 완전히 해결이 되고 닦아 내면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안 머문다 라고 말하는데, 요 닦아 내면 이게 물론 이제 그 좀 뭐 여러 그 상황으로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그 구체적 의미를 보면 닦아 내면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요거를 그러니까 잠재한다라는 상황은 아직까지 닦아 내면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런데 나 아누사띠, 그러니까 나 아누세띠 해서 부정을 해가지고 잠재하지 않는다.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요 상태가 되면 요건 거예요. 헷갈리지.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놓고 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하면, 자, 요 1, 2를 묶어가지고 1 이렇게 할까요? 1과 3 두 개가 다 있어도 식이 머물죠. 1과 3
그러니까 일은 없고 이는 있어도 식은 머물죠. 일도 없고 삶도 없으면 안 머물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따지면 식이 머물 것이냐 머물지 않을 것이냐에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이거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직 잠재한다 하지 않는다 요것에 의해서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안 머물잖아. 그죠? 그러니까 식이 머문 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행위의 오염 이래가지고 식이 머물면 이 식이 우리 지난주에 그걸 봤잖아요. 그 존재경 해가지고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식을 욕계에 머물게 하고 이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머문 식이 증장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누적된 식덩어리에 쌓이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져서 12연기가 설명되잖아. 그죠? 이게 딱가 이후에 그러니까 이 작은 순환고리 이후에 12연기가 설명되는 가장 핵심이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뺑뺑뺑뺑 돌고 있다가 이건 큰 순환고리지. 뺑뺑뺑뺑 돌고 있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해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게 생도사 이래가지고 윤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메커니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딱가를 구명하고 참다를 구명하고 하는 것만큼이나 식이 머문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뭐 윤회가 설명되는 거고 식이 머무는 그 이후 이야기로서 12연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정의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식이 어떤 경우에 머무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지금 하여간 이 의도경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이게 행위 영역은 행위 영역이 오염되어 있다라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는다 하는 식으로 행위 영역을 딱 제어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잘 제어가 됐다 해도 아직 내면에 문제가 있다 하면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목할 그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야. 뭐냐 하면 그러니까 행위 이 부분은 식이 머문다라는 곳에 그 직접적인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이게 아닌 거예요. 따지면 그래 구체적인 이곳에 그래 2차적으로 얹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얹혀져 있다라고 할 때는 밑에 게 당연히 제어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머무는 거지 뭐. 근데 그 상태인데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잠재하면 머물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죠. 그죠?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안 머무는 거야. 문제는 뭐가 잠재하면 그거죠. 그렇죠. 상이죠. 네. 그 어쨌든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안 머무는 건데 요 잠재의 영역이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딱가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서 행위 영역이 완전히 제어되었다 해도 여실직연 이후 딱가 내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면의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삼매에 들어있다 해도 이런 개념 봐야 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있으면 다 된 것 같지만 이런 표현에 의하면 삼매에 들어있다 해도 이게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불교에만 존재하는 바른 수행법 8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이 닦아라는 내면으로 못 들어간다고. 아무리 산매를 깊이 한다 해도 산매에 들어서 앉아있는 동안 좋은 거지. 이게 팔정도에 의해서, 그죠 부부님? 팔정도에 의해서 닦아라는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앉아있어도 식이 머문다는 거거든. 요 개념이에요.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아 내면이 제어되지 않아서 잠재한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머물고, 이게 제어돼가지고 잠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머물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잠재하고 머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근데 이게 앞뒤 관계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뭐 물론 이게 잠재하는 머무니까 조건이고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조건과 결과라는 어떤 그 구체적 연결관계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는 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요거 하나예요. 결론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니야 이게 다 됐어요.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안 머문다. 이거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메커니즘적으로는 뭘 보는 거죠? 식이 머무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메커니즘 그리는 거는 머무는 경우를 보는 거지, 머물지 않는 경우, 해탈된 경우를 보는 건 아니라고 지금 삶을 설명하자는 거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지난주에 말한 식으로 이렇게 업의 오염에 의해서 식이 머물잖아요. 그러면 식이 머문다라는 이 말을 쓰려면 식의 머금하고 동시에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야. 상응이지.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잠재라는 게 나왔잖아요.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안 머물잖아. 그죠? 요 개념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그려보면 그렇다고 잠재라는 것이 선형적으로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요렇게 그려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삶을 구성하는 방향이 달라. 그래가지고 요 자리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1, 2, 3의 문제 때문에 자, 잠재하면 100%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100% 안 머물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한다는 것과 머문다라는 것은 동시적인 거야. 이게 조건 결과로 말할 수도 있지만 100% 조건 결과니까 동시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다르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잠재라는 것은 자, 금방 이제 법부님 말씀하셨잖아. 잠재, 상이 잠재한다며. 뭐 물론 뭐 몇 가지 예력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의미를 보면 잠재라는 개념은 상이 잠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딱가의 문제가 행위로 드러나서 잠재하면 이 잠재된 게 뭐냐 하면 상이 뭐예요? 상이라는 게 삶의 과정에서 잠재한 것들이 쌓여 있는 게 상이라고. 그거 병들면 번뇌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거란 말이요. 상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2차 인식에 부대하는 요건데 이것도 어디선가 생겨난 거겠죠.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거라고. 이상도 이런 과정에서 1, 2, 3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행위의 결과로 잠재해서 쌓여있는 요게 상이야. 요런 잠재라는 것이 하나 설명되고, 그리고 이렇게 잠재라는 것과 동시에 100% 연결관계로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이 식이 무엇이다라는 거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이 식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는 거는 다음 주에 방학 기념으로 메커니즘 마무리를 다음 주에 하기로 하자고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찬다에 의해서 돌아가는 요 부분 작은 순환골이 이랬죠? 이렇게 방금 본 의도경이 말하는 이런 잠재라는 개념에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이 잠재되었다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인식작용에 부대하는 것으로 속에서 사이드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자, 아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작은 순환거리였잖아요. 찬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요거는 요렇게 돌잖아. 그지? 메커니즘상에서. 자, 요렇게 돈다고 그리면 되죠? 요렇게 도는 것도 어쨌든 요것도 계속 동일하게 순환되는 고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잠재 순환고리. 요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 사실 오늘 제가 뿌리와 관한 이야기는 좀 간단히 소개만 좀 하고 요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중심을 놓쳤는데 그래도 요렇게만 봐도 잠재 순환골이 우리 삶이 어떻게 잠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이 누적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부대하느냐 요거 설명한 거로 해도 되겠죠? 네. 자료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재 순환고리까지 한 거로 하고 다음 주에 시계 머문 이후에 큰 순환고리를 설명하면서 그래도 방학하기 전에 우리 메커니즘 끝내고 방학해야죠. 다음 주에 그렇게 끝내도록.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삶의 메커니즘 주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 식과 상은 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식과 상.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게 100% 잠재, 100% 시계 몸은 이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한 거로 봐도 되죠. 재밌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래. 조금 더 봐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의도경하고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 오늘도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프린터가 고장 나가지고 한 부밖에 못 갖고 왔죠. 멀리 계신 분 드리기로 할까 그러면? 의도경은 아까 드렸죠. 요게 이제 오늘 요 얘기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저 거요?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프린터가 고장나서 다 인쇄 못했고.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갖고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요. 여기 지금 스님 여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의도 사유까지만 그 장제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스님은 이제 3번까지 가래까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예. 있다라는 것은 예. 그 밑에 3이 잠재하는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라는 형태로 3번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의도 부분이나 사유 부분이 그러니까 1번, 2번 부분이 작용하는데 요거를 수행을 통해서 1번부터 가라앉히고 2번부터 가라앉히고 그러면 1번, 2번을 다 가라앉혔다 해도 아직 3번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때는 잠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쌓여 있는 걸 위에서부터 걷어내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행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완전히 맞는. 예. 이 부분 조금 더 보시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전화하셔요.
예. 그래,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그 마무리 부분까지를 좀 다 하면은 훨씬 나을 거고요. 그래도 제가 이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방학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 준비로 깨달음에 대한 공부가 8월 달에는 바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메커니즘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